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24년 12월 1일입니다. 전국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좀 알아보고 있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 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대표님, 예. 시세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서울은 소폭 하락했고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대폭 상승했어요. 예. 서울은 얼마나 떨어졌어요? 서울은 전주 대비 100만 원 정도가 하락했고요. 네네. 예, 제주도 같은 경우는 1000만 원 정도가 상승했어요. 예. 제주도는 왜 그렇게 많이 올랐죠? 제주도 같은 경우는 관광 시즌으로 접어들면서 자연스럽게 관광객이 늘면서 같이 택시 요금도 오른 거예요. 네네. 면허권 값도. 예. 대표님, 그럼 구체적으로 9대도시 개인택시 시세 등락 좀 알려주세요. 예. 서울은 1억 800만 원으로 전주 대비 100만 원이 또 떨어졌고요. 부산은 9,900만 원, 대구는 6천만 원, 인천은 1억 2,300만 원, 광주는 1억 4,500만 원, 대전은 1억 2,500만 원, 울산은 9,600만 원, 세종시는 2억 2천만 원, 제주도는 1억 8천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서울이 이렇게 많이 떨어진 이유가 뭘까요? 서울은 쉽게 말해서 살려고 하는 분보다 팔려고 나온 매물이 더 많다는 얘기죠.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왜 이 추세가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전에 1억 1,500만 원 할 때 개인 택시 조합에서 일률적으로 1억 2천만 원으로 가격을 상승을 시켜버렸잖아요. 네. 500만 원을 갑자기 상승을 했는데 그때 당시 1억 2천에 매입한 매물을 지금까지 못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지금 개인 택시 조합에서 매입을 지금 못 오고 있어요. 못 오고 있고 판매는 1억 1,500선에 판매를 한다고 그러는데 1억 2천에 판 매물을 손해봐가면서 팔 수는 없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판매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서울은 월 평균 거래 대수가 몇 대나 될까요? 서울은 개인 택시 대수가 5만 대가 조금 안 되거든요. 5만 대가 안 되는데 월 평균 거래 대수는 250대에서 300대 정도가 거래가 되는 거예요. 예. 인천은 얼마나 한 달에 거래가 돼요? 인천 같은 경우는 50대에서 60대 정도. 네. 그럼 대표님, 다음 주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다음 주도 역시 서울은 더 하락이 예상되고요. 제주도는 1억 8천만 원인데 지금 매물이 좀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서울이나 제주도만 약간 변화가 있고 다른 타도시는 아직 큰 틀의 변화가 없는데 아마 대구하고 울산이 좀 오를 확률이 커요. 택시 요금이 내년부터 상승을 하거든요. 500원 정도가 오르게 되면은 아무래도 개인 택시 시세에도 좀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예. 그렇게 되면 시세가 조금 많이 오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많이는 오르지 않고 그 지역은 원래 대구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례해서 택시 대수가 너무 많아서 수지 타산이 안 맞는 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택시 면허권 값은 그렇게 큰 틀에서 오르지 않을 것 같고 울산 같은 경우는 소폭 상승할 것 같아요. 예. 대표님, 이번 주 거래건 중에 기억에 남는 건 있어요? 아버지 개인 택시를 아들이 물려받은 사례거든요. 아드님이 버스를 그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제 나이가 좀 드셔가지고 자연스럽게 아들한테 이제 넘겨주는 과정이죠. 넘겨주는데 아버지도 다른 데 같으면 다른 분들은 오셔갖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줄 때는 좀 대가 더 이럴 수 있는 상황인데 마지못해 넘겨주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아들한테 넘겨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더라고. 아들이 회사 버스를 운영하다가 개인 택시 아버지 걸 물려받아서 이제 하는 사례였는데 아들이나 아버지나 다 두 분 다 흡족하시게 오셔가지고 우리가 이제 이전 대행도 해드리고 다 마무리 해드렸는데 그분 같은 경우는 잘 된 사례 같아요. 예. 그러면 아버님하고 아드님 나이 차이가 많아요? 많죠. 그분이 아버지가 73살. 자제분이 45인가 그렇죠. 그래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제 넘겨주고 이분은 은퇴하시는 거죠. 예. 개인 택시는 이렇게 상속을 해도 매매에 따른 세금 같은 건 안 문다면서요? 상속이 아니고 이제 상속은 죽은 사람 걸 물려받는 걸 상속이고 증여라고 그러죠. 증여인데 개인 택시 같은 경우는 증여로 넘어가는 게 아니고 매매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증여세가 나오는 게 아니고 개인 택시는 차하고 면허권으로 그냥 분리가 된다면은 그 차에 대한 취득세만 나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여세는 별도로 나오지 않아요. 네. 예, 예. 그럼 증여세가 없으면은 거의 세금 걱정 안 해도 되네요. 세금 걱정은 안 오고 정부에서 면허권은 매매를 인정해줘도 면허권 값은 실질적으로 자제분한테 내려갈 때는 그 금액을 해서 증여로 보지 않아요. 네. 예, 예. 대표님, 원래 이제 12월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예, 예. 올 12월까지 뭐 개인 택시 시세 변동은 크게 없겠죠? 올 연말까지는 개인 택시 시세 변동이 큰 틀의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서울만 소폭 하락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천도 어느 정도 이제 적정 금액이 올라섰기 때문에 소폭의 금액 하락은 예상돼요. 예, 예. 왜 그렇게 소폭의 하락을 예상하시는 거죠? 지금 연말로 접어들면서 다른 때 같은 경우는 개인 택시 문의가 많이 들어야 되는데 요즘 한 일주일 정도는 개인 택시 문의가 거의 좀 끊긴 상황이에요. 끊기고 12월 달에 들었으면서 개인 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 교육이 이제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에 소폭 하락이 예상되는 거죠. 예, 예. 12월 마지막 개인 택시 양수 교육은 언제부터예요? 예, 지금 발표가 났는데요. 12월 10일부터 이제 교육이 접수가 돼요. 내년 교육이죠. 2025년 교육이 12월 10일 오전 10시부터 13일 오후 5시까지 네. 접수가 되는데 이번에도 선착순제가 아니고 이제 추첨제죠. 네. 추첨제로 해서 발표가 됐고 발표는 16일 날 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개인 택시 교육 받으시려는 분들한테 희소식인데 800명 정도가 이제 증원이 됐어요. 전에는 2,000명 선에 묶였는데 2,800명으로 조정이 되니까 800명 정도 더 혜택을 보는 거죠. 예, 예. 이거 그러면 계속 앞으로 800명 정도는 늘어나는 건가요? 더 늘어나야 되는데 교육장 신설만 되면은 더 확 늘어날 거예요. 근데 아직 신설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선에서 800명 정도도 많이 늘어난 거죠. 그거는 그럼 내년에 계속 꾸준하게 유지하겠다는 건가요? 그렇죠. 800명을 증원을 해서 점차적으로 기수별로 이제 분당을 떨어지겠죠. 네. 몇 명씩 각 반에 이제 인원수가 좀 늘어난다는 얘기죠. 예, 예. 대표님 지금까지 개인 택시 매매를 하면서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어떤 사례가 있어요? 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운행을 하셨는데 이분들이 그 개인 택시 음주를 안 하려고 동료들하고 저녁 끝나면서 이제 술을 한잔 하면서 개인 택시를 길 옆에다 세워놓고 가서 이제 음주를 하셨는데 아침에 그 자리가 딱지를 띄는 자리인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게 걱정돼서 그냥 가셔도 됐는데 딱지값 얼마 되지도 않는데 그게 아까우셔서 이제 차를 안전한 지대로 옮긴다고 하다가 앞차를 들이받은 거죠. 차를 빼다가 앞차를 들이받았는데 누가 그걸 또 일일이 신고를 해가지고 이분이 면허권이 취소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항소를 했는데도 역시 구제를 못 받았어요. 그런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똑같은 사례예요. 개인 택시 이분도 음주로 해서 걸려가지고 이분은 면허 수치 정지가 나왔는데 이분이 최초 사례예요. 대한민국에서 최초 사례인데 면허 정지가 나와가지고 면허권이 취소됐는데 이분도 참 안타깝죠. 이분도 자기 돈으로 산 것도 아니고 대출을 받아서 샀는데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안타까운죠. 예, 예. 그러면 대표님 지금까지 거래하면서 황당했던 일 뭐 그런 게 있나요? 황당했던 것은 개인 택시를 사가지고 적응을 못 하셔가지고 2번 파신 분 그리고 또 3번 사고 파는 분도 있어요. 개인 택시를 하면서 저희한테 3번을 사고 파는 분도 있어요. 그분이 이제 기록인데 그런 분도 있어요. 그분도 개인 택시를 꾸준히 해야 되는데 귀가 좀 얇아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자꾸 뭘 하면 돈 번다고 하니까 개인 택시를 팔아가지고 그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사기를 당해서 다시 부모님 도움을 받아갖고 개인 택시를 사서 다시 했는데 또 마음이 바뀌어갖고 또 팔았었거든요. 근데 3번째 다시 사가지고 이제는 내가 개인 택시가 천직이다 해서 다시 하시는데 요즘은 잘하세요. 그분 같은 경우는 본인 주관대로 일을 해야 되는데 귀가 좀 얇은 관계로 그런 사례가 나온 거죠. 예, 예. 마지막으로 대표님 내년 개인 택시 양수를 준비하시려는 분들에게 조언 부탁드립니다. 개인 택시는 금액이 그렇게 등락폭이 크지 않은 물건이고 개인 택시는 한꺼번에 돈이 일시로 확 벌어들이는 게 아니고 본인 건강에 맞게 일을 해서 차곡차곡 돈을 쌓는 과정이거든요.
개인 택시는 살 때도 무리하지 않고 어느 정도 7, 80%내 자본을 가지고 해야만이 건강에 지장도 없고 이러는데 효율성도 좀 있는 거죠. 네. 너무 과다한 대출로 하지 마시고 개인 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미리 대금을 어느 정도 7, 80% 정도는 만들어 갖고 오셔야 그래도 수월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예,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4년 12월 1일입니다. 서울 개인택시 시세가 많이 하락했고요. 나머지 도시들은 뭐 별 영향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내년에 개인택시 양수하시려는 분들은 차근차근 준비해가지고 개인택시 시장에 잘 진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호화제는 다음 주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호 아디였습니다.